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무런 대안이나 진실성 없는 타인이나 타 집단에 대한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론이나 비평이 아니라 비난, 화살을 돌리는 거죠. 마녀 사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팩트나 어떤 그 실체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정치권들 갈라치기 하고 자신들의 어떤 비리나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자꾸 국민들 사이나 어떤 타 집단, 타 어떤 그 개인들을 서로 이간질시키는 아주 비열한 어떤 행인들이 요즘 대한민국에 판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의대 증원 문제를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게 전편에서도 그 사교육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 부분이나 교육 부분, 그다음에 인제 주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요소지만, 이런 문제들은 정말 그 중요함을 넘어서 아주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집도 마찬가지고, 집 문제, 주거 문제, 그다음에 의료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의료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우 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 막 악마화시켜 갖고 그냥 2천 명 때려서 증원시켜서 5년 동안 그냥 바짝 증원시켜서 이렇게 그 땜빵식으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OECD 중에 영국, 우리가 OECD 어떤 데이터를 비교할 때 가장 그 비교를 많이 하는 국가가 영국 아닙니까?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고. 그 국가 같은 경우는 그 메디컬 텍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비슷한 건데, 메디컬 텍스를 15%에서 18%, 거의 20% 가까이 띱니다. 그 여러분들 만약에 대한민국 같이 같은 국가가 그런 식으로 메디컬 텍스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병원비를, 뭐 보험료를 이렇게 띈다? 그럼 아마 대한민국 폭동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5%가 안 됩니다, 의료비가. 그 건강보험료 그 기준이. 지금 여러분들은 그 제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저도 해외 생활을 해 봐서, 뭐 많은 국가는 아니지만 해외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전편에서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의사들에게 강제 지정제로 국가에서 의료비를 "요만큼만 받아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간섭하고, 쉽게 해서 금액도, 지출된 금액도 나중에는 뭐 삭감시킨다든지 예산을. 쉽게 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국가였죠. 그 얼마 전에 내란 사건 전까지는. 그중에서 가장 그 핵심이 뭐였냐면, 그 지금 이 내란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좀 뭐 아무런 고민 없는, 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거를 제 나름대로 유튜브에 박제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제 말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제 스스로 제가 박제를 하려고 지금 이 방송을 켜고 있는 거고요. 저는 보건복지부 조규용이나 박민세 같은 인간들보다 저는 100배 더 자신 있습니다. 제 말이 만약에 틀린다면, 몇 년 후에 만약에 제 말대로 대한민국 의료가 만약에 이렇게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증언을 했을 때 만약에 틀린다 그러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책임을 지는 행동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박민세나 조계원 같은 분들, 그 보건복지부 직원들, 그 이국정 교수가 그랬어요. 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그 공무원들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이국종 교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 제가 모든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중에서도 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그 국민을 갈라치게 하면서 국민과 그 코로나 그 무자비한 코로나를 그 이겨낸 우리 의사들,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막 쌍따봉 날리면서 우리 그 불과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의사들 최고다. 감사합니다." 막 그 덕분에 챌린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치기 해서 무자비한 의대 정원을 밀어붙이고 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득을 볼 수 있는 집단이나 어떤 기업은 전 실손 보험회사하고요. 사교육 시장의 그 학원들, 뭐 재단이나 학원들 아마 가장 이득을 볼 겁니다. 제 말이 틀리면은 제가 나중에라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에 박제를 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차후에 이 의대 증원으로 해서 국민들에게는 절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는 거는 전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의료비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OECD 국가처럼 될 겁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영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영국 있지 않습니까? OECD의 대표 국가 NHS National Health Service 그 국가 우리나라보다 영국이 의사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부과든 뭐 무슨 정형외과든 소아과든 2 달, 3 달, 5개월 심지어 6개월을 반년을 기다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는요. 국가는 영국도 민주주의 국가지만 의료 부분은 공산국가나 사회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돈이 있는 분들 중국 같은 나라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공산당 간부들이나 공산당원들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영국이나 이런 나라도 미국 같은 나라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중산층 포함해서 중산층 이하들은요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몸 한번 아프면요 목숨 걸어야 되는 나라예요. 뇌수술 같은 거 한번 받으면요 억 단위입니다. 기본이 억 단위예요. 천 단위가 없어요. 뇌수술이든 심장수술이든 뭐 1억, 2억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5억, 6억 막 10억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그런 의료 비용이 그렇게 증가를 하는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이 의대생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들 도시락 싸 갖고 의사하지 말라고 말린 사람입니다. 이 의대 증원 전부터 제가 말린 사람이에요. 2022 년부터. 저도 이 대한민국이 OECD 영국 같은 나라가 됐을 때 이 얼마나 이 지옥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외국 생활을 해 봐서 병원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협상이 되는 비용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어떤 뭐 술을 먹는 비용이라든지 취미 생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끼고 싶어도 못 아낄 수가 없는 게 의료비예요. 아프거나 다치면 어쩔 수 없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술집이든 뭐 커피숍이든 무슨 뭐 옷가게든 뭐 주택이든 내가 싼 거 좀 저렴한 거 얻을 수도 있고요. 어떤 무슨 그 뭐 2번 이용할 거 1번 이용할 수 있고요. 어떤 여지가 있지만 병원비나 의료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합니까? 언제 어느 때 아플 줄 알고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 줄 알고 다칠 줄 알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입에 거품 물고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강제 지정제에다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의료비가 싸질 줄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어느 보통의 시장하고 의료 시장은 전혀 틀려요. 차원이 틀립니다. 유일하게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의료 시장이 뭐 의사들이 많아지면 병원비가 싸질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강제 지정제로 국가에서 쉽게 해서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걸 운영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한 말씀을 박제하려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이 사교육 시장과 대기업 실비보험회사만 배불리는 정책이 될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인제 보십시오.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 돈 없는 일반 중산층이나 그 중산층 이하 국민들 아마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 피눈물을 흘리는 시점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5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하기에 최소 5년 이내 최대 10년 안으로 정말 비참한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국가로 전락할 겁니다. 세계 최고의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가 정말 영국이나 미국보다도 더 심각한 그 의료비 폭증의 그 사태를 맞을 것이 저는 자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저는 정치인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신 똑바로 바뀐 그 뭐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나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같은 분들도 계세요. 뭐 그리고 뭐 몇몇 분들 뭐 정말 사람 같은 국회의원들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복지부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 뭐 아무 정 생각이나 어떤 그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좀비처럼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정책을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아셔야 되고요. 지금 그리고 저는 그래요. 국민들이 정말 이기주의가 끝판인 나라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그냥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나만 아니면 내가 하는 직장만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그 직업군만 아니면 다른 직업군이든 직업이든 뭐 연예인이든 뭐 공인이든 막 죽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정말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오징어 게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저 최상위층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5% 안에 드는 최상위권들 뭐 3%뭐 1%뭐 최대 막 10% 안에 드는 사람들은 뭐 오징어 게임 할 필요 없어요. 그 나머지 국민들이 서로 물고 뜯고 이리 때처럼 들깨떼들처럼 싸우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저기 판단하셔야 되고요. 뭐가 중헌디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래요. 이 의사들도 그 지방 병원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막 합니다. 말로는. 근데 지방 병원에서 진료 안 받으려고 해요. 노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사람들도 뭐 중년들도요. 요즘 보면은 뭐 KTX 타고 지역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진료받고 합니다. 이것은 뭐 정부도 문제지만 국민들도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의 학생들 수준이면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그걸 골라서 갑니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서울대, 연대, 고대 그냥 자기가 맘만 먹으면 그냥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고대 생공과를 들어갔다가 지금 이번에 인제 의대를 들어갔는데 뭐 아쉬운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그러니까 뭐
제 의대를 들어갈 정도의 브레인이면 지방 의대든 뭐 서울 의대든 뭐 그 머리의 그 퀄리티, 이 브레인의 퀄리티는 거의 비슷비슷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99 점의 차이냐 98 점의 차이냐 뭐 100 점의 차이냐, 요 뭐 1-2점 정도로 갈리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넘사벽, 그냥 천재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학생들만 가는 그 집단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기서도 또 서열을 나누는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KTX하고 서울로 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을 예전부터 잘 이용하지도 않거니와, 뭐 제가 건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좀 병을 좀 앓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뭐 감기나 독감 같은 경우 저는 병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주도 쪽으로 촬영이나 이런 걸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지금 거주는 이 수도권 쪽에 하고 있지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요. 어 저는 이 수도권에 있는 큰 병원 쪽에 일부러 저는 찾아가고 그런 행동 전혀 안 합니다. 지역에 제가 지금 제주도에 인제 촬영을 할 때 저는 오히려 지방에 있는 병원을 이용을 합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요. 너무 붐비지도 않고 깨끗하고, 사람이 환자가 많이 몰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깨끗하다고 저는 보고요. 무슨 저는 그래서 훨씬 그 지역 병원의 의사분들도 실력이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역 병원 보십시오. 지금 별로 환자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심지어는 제가 뭐 어느 병원들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환자 없는 병원도 많아요. 보건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서열을 정하고 뭐 그러면서 의사들 막 때려 늘리면은 뭐 낙수 효과라고 그러나요? 의사들 많아져서 지역으로 가면은 지역에 사람이 없는데 뭐 할 겁니까? 그 좋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머리들을 그런 어떤 지역에서 앞으로 10년 15년 지나면 노인들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자꾸 무슨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의사가 많아져야 된다? 영국은 3.1 명이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2.6 명입니다. 1000 명당인가요? 인구 1000 명당. 근데 어 그 증가율은 대한민국이 3.1% 예요. 증가율이. 영국의 3 배, 4 배, 5 배입니다, 증가율이. 의사 증가율이. 근데 이게 뭐냐면 활동 인구 의사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또 오래 일을 합니다. 70대 80 대까지도 80대 의사들도 많아요, 요즘에. 심지어는 90대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노인 인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의사들이 나이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런 머리 좋은 브레인들이 다 의대 쪽으로 몰려 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의사가 정말 돼 가지고 머리 좋은 브레인들이 국가적으로 손해가 되는 겁니다. 머리 좋은 의사들이 정말 나중에 뭐 환자도 없는 시골에서 펑펑 놀고 어 뭐 어떡할 겁니까 그거. 그때 가서 그 의사들 무슨 뭐 전공을 다른 거로 바꾸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지, 무조건 의사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한테 좋을 것이다, 병원비가 싸질 것이다. 절대 싸지지 않습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죠. 기하급수적으로 더 병원비가 오르면 오르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의료 같은 경우는요, 양도 양이지만 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백강혁 같은 의사들을 원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의사들 그 해부학 실습할 때 보면은 그 카데바라고 그럽니다. 그 해부학 시체 그 아주 고결하신 분들이 시신을 기증하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시신 해부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들이 그 실력을 그 향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해부학을 알아야 좋은 의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해부학 시신이 자꾸 지금 계속 부족해지고 있고요. 지금 무슨 뭐 복지부 쪽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시신을 수입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하고 시신을 공유한다 그래서 이쪽 병원에서 저쪽 병원을 보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신이 부족한데 그런 얘기가 떠돌면서 지금 시체를 기증하겠다는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의사 증원이 거의 뭐 60% 7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한 번에 이거 해부학 지금도 지금 해부학 제대로 못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해부학도 제대로 못 해본 관광하다가 나오는 의사들한테 여러분들 수술을 맡길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데이터나 어떤 팩트를 알아보시고 비난이나 비평이나 그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그런 게 전혀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 '아 이기적이다.' 여러분들 어떤 일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그게 갑자기 60% 70%를 때려 늘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뭐 식당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카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인테리어 업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노가다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분야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볼 때 뭐 쉬워 보이고 뭐 그 막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직접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열정과 어떤 그 신념이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모든 것들이. 뭐 바리스타도 마찬가지고요. 뭐 인테리어 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공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요. 저는 노가다도 해 보고요. 여러 식당도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 어느 정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정말 그 열악한 상황 경제가 지금 폭망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그 경제 사정 속에서 그 카페를 운영하시고 식당을 운영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시고 그 공사를 맡아서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종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 줘야 돼요.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을 해 줘야 사회가 더 환해지고 밝아지고 자살률도 줄어들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어떤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팩트도 모르면서 어? 문고리 잡고 방문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서 남의 집 사정, 남의 어떤 회사 사정, 남의 어떤 타 직종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걸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주입식 교육, 어떤 감성이나 이성이나 어떤 이런 어떤 따뜻함이 어떤 반영되지 않은 그냥 무조건적인 주입식 교육, 사교육 그냥 능력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하는 학생들 무조건 그냥 때려잡아서 그냥 사교육만 시키면 잘 될 줄 알고 그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 마음도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고요. 사회가.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사교육을 못 시키는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들은 다른 자식들은 사교육을 시켜서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자식은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시킨다. 서로 간에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들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서 사교육을 내 자식을 못 시키는 그 부모들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제가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못된 이런 습성들이나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 보십시오. 의대 증원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백년백계의 교육 문제를 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입니다 항상. 그때그때 땜빵으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내란이나 일으키고 저기 가서 헌재나 때려 부시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헌재를 때려 부시자는 얘기나 스피커 잡고 마이크 잡고 해대고 앉았고
지금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딴 얘기가 국회의원이 그딴 얘기나 하고 앉았고 국민들 이간질시키고 갈라치기 하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그 연봉을 1억 8천씩 받아 처먹으면서 거기다 실질 연봉을 5억 가까이 받아 먹으면서 뭐 헌재를 때려 부시자고?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때려 부시자. 우리 지금 가만히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가만히 있는 국민들, 일반 착한 국민들이 무슨 욕을 할지 몰라서 무슨 뭘 때려 부시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그 헌재 앞에서 그 무슨 헌 저기 내란범 그 윤석열이 옹호하고 무슨 탄핵 기각돼야 된다, 뭐 각하돼야 된다는 사람들 당신들만 욕할 줄 알고 당신들만 승질 있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가만히 말 안 하고 지금 헌재 재판관들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 똑바로 바뀐 국민들은 지금 참고 있을 뿐입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당신들 끽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당신들도 결과 기다리고 조용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 충돌 부분을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서열 정하지 말고요. 지방 병원도 좋아요.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 의사 정도 할 정도의 브레인 머리들은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지역에서 지역 병원 이용해 주시고요. 활용해 주시고 그러면서 의사들 욕하세요. KTX 타고 와서 큰 병원에만 진료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아시고요. 이율배반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마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기후변화 같은 거 자꾸 외치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도 물론 걱정이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어떤 얘기가 나돌았었냐면 그때 그 온난화 있지 않습니까? 온난화가 문제였어요. 뭐 앞으로 뭐 10몇 년 있으면은 뭐 온난화로 지구가 뜨거워져서 10년, 20년 지나도 지금 옛날 여러분들 모르는데 옛날 여름이 더 더웠고 옛날 겨울이 더 추웠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 군대 있을 때 강원도 홍천에서 군 생활했습니다. 시동 삼리에서 근무했어요. 시동. 겨울이 시작된다는 시동. 시작할 겨울 동자 써서 시동 삼리입니다. 혹독하게 추운 곳에서 제가 군 생활 해본 사람인데 그 새벽 2시, 3시에 근무 한번 나가면요. 보초 근무 나가면은 체감온도 영하 30도 넘습니다, 항상. 겨울에, 한겨울에. 죽어요, 죽어. 오줌 한번 싸려면 소변 한번 싸려면 죽습니다. 옛날 겨울이 더 추웠고요. 옛날 여름이 더 더웠어요. 기후 변화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 같은 겁니다.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 문제가 가장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보면 거의 그 핵폭탄 문제랑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핵전쟁 문제와 거의 비슷하다 할 정도로 이 쓰레기가 문제예요. 이게 인간들의 이기적인 심리, 편한 거를 찾는 심리가 농축된 결과물이 저는 쓰레기 문제라고 봐요. 플라스틱, 비닐류, 화학제품. 그냥 나만 편하면 됩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요. 나만 그냥 깨끗하면 돼요. 막 써 제끼는 거예요. 나만 커피 마시면 되고요. 그냥 커피 먹고 거기다가 침 찍찍 다 뱉고 가래침 뱉고 담배꽁초 거기다 다 넣어서 버리고 아무데나 길바닥에도 버리고 차라리 사람 오줌이나 똥은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거름이 될 수도 있고 분해가 되지만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거 스티로폼 같은 건 독입니다. 독.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수돗물에서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세 플라스틱 몸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아요. 다 뇌에 축적되고요. 심장, 혈관에 다 축적됩니다. 그게 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무슨 기후변화 따지고 앉았습니까? 기후변화 따지는 저 WEF 월드 이코노미 포럼 그 클라우스 슈밥부터 해갖고 뭐 무슨 빌 게이츠나 무슨 그
뭐 무슨 깨어 있는 사람들 같 인간들처럼 클라이밍 체인지 같은 거 외치면서 그런 인간들 무슨 뭐 탄소를 없애야 된다고 외치는 것들이 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자가용 비행기는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탄소가 자동차 몇 천 대 분이 자가용 비행기 한 대에서 나옵니다. 몇백 대 몇 천 대 분이. 그게 진실성이 있는 인간들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기후 변화를 외쳐요? 기후 변화 외 그런 재단 만들고 무슨 예산 갖다 끌어 쓰고 그런 쓸데없는 그 재단이나 이런 거 운영하지 마시고 그 비용으로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스티로폼 이런 업체들 쉽게 해서 그 회사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조건 또 이 회사들을 악마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전 세계 국민들이 이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스티로폼의 이 덕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무조건 저는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돈을 써야지 그런 재단 만들어서 지네들끼리 무슨 감투 쓰고 어쩌고 해 갖고 이런 걸로 돈 낭비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죠? 저출산 대책으로 뭐 출산 무슨 대책위원회 무슨 뭐 무슨 단체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인건비로 나가고 그런 개 쓰잘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 이렇게 사교육을 해 사교육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4살 의대반 7살 의대반이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실질적인 것부터 고치려고 노력해야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의료비까지 인제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폭등하면요. 정말 그때는 인제 애들 안 낳을 겁니다. 낳겠습니까? 몸 아파서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할 의료비가 폭등해 갖고 지금의 수십 배가 더 늘어나면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하나하나 신중하셔야 되고요. 집행하는 집행부나 정부는. 그다음에 그 정부의 그 정책을 온몸으로 온 내 지갑으로 다 받아놔야 되는 국민들은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책이 나한테 옳은 정책인가?' 정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에게 득이 되는 정책인지 아니면 의대 증원 정책처럼 뭐 대기업 실비보험 회사나 그 사학재단이나 어떤 학원 같은 사교육 시장만 배불러 주는 정책인지를 잘 그런 거를 옥석을 가려서 여러분들이 지지할 건 지지하고 좀 박수 보낼 건 보내고 그리고 갈라치기에 속지 마시고요. 제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세요. 이 의대 증원 문제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30분 정도만 시간 투자하셔서요. 컴퓨터에다 한번 알아보세요. 대한민국과 OECD의 의료비 비교부터 해서 의사 증가율 이런 거 검색하시면 금방 나와요. 여러분들 뭐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막 5분 10분 막 골라 갖고 배달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두세 번만 하셔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 의대 증원의 그 갑작스러운 이 확대 의대 증원 정책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는지 사회에 독이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진짜 실비보험회사 사교육 시장만 배불려 주는 이런 의대 증원 정책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인제 배척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지금 50 넘어서 집도 없는데 진짜 어디 몸이라도 아파 버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돈도 없어요. 진짜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정말 진짜 몇천 원 진료비 3,000원, 5,000원, 6,000 원에 전문의들한테 띵깡 부리고 투자될 수 있고 10 분, 20분 심지어는 5분 내에 아파트 단지 내에도 전문의가 수두룩한 대한민국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한테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깨어 공부를 좀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말씀드려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또 인제 날씨가 이제 확실히 환절기라서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뭐 예측을 하는 게 다 너무나 맞아들어가서 저는 맞아떨어 들어가서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제발 제가 예측이나 예언이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 얼마 전에 그 저 주식 문제도 그렇고 나스닥이나 코스피 문제도 그렇고 뭐 앞으로 종이화폐 붕괴나 이런 것들 제가 예측한 대로 좀 정말 CBDC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의대 증원 문제도 무조건적인 저도 한 명도 증언하지 말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진심 어린 그 사과를 우선 하고요. 그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만나고 전공의나 의대생들도 다시 모여서 정말,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향후에 그 10 년, 15 년, 12년 후에 늘어나는 의사와 그 저기 의사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 모든 거를 잘 따져 보고 좀 어떤 정책이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좋은 대한민국, 안전하고 어 깨끗하고 정말 그 가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해안과 사고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비난하지 마시고요. 타인을